오늘은 유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은 아시아 대륙의 서쪽에 있는 대륙이에요. 여기 보면은 유럽과 아시아를 경계짓는 산맥이 있었죠? 여기 우랄 산맥이 있었고요. 네, 작은 면적이에요. 하지만 40개가 넘는 나라가 자리 잡고 있어서 아시아 다음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북쪽으로는 북극해,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대서양이 있고요. 남쪽으로는 지중해가 접해 있어요. 지중해가 접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동쪽으로는 아시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중해의 의미를 알아볼까요? 지중해란 땅으로 둘러싸인 바다라는 뜻이에요. 땅 지자, 가운데 종자, 바다 해자. 그래서 이런 유럽 대륙과 밑에는 잘 안 보이지만 아프리카 대륙, 아시아 대륙으로 둘러싸인 바다를 지중해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유럽의 지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쪽으로는 피레네 산맥이 있어요. 피레네 산맥은 여기 위치해 있는데요. 그래서 스페인과 프랑스를 이렇게 경계지는 그 산맥입니다. 알프스 산맥은 어디 있을까요? 네, 이 지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와 스위스, 프랑스 경계가 되고 있죠. 그리고 유럽의 중앙에는 넓은 평원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대평원이라고 부릅니다. 대평원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알프스 산맥의 모습을 좀 살펴볼까요? 오, 예쁘죠? 그림같이 아름다운 평양 그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요자 유럽의 대평원 멀리 지평선이 보이죠? 피레네 산맥도 이렇게 높이 있으니까 얼음으로 덮여 있네요. 유럽에는 배가 다니기 좋은 강들이 많아요. 유명한 강들로는 템스강, 영국에 있는 강이에요. 이렇게 이런 모습이고요. 선생님이 템스강의 모습 직접 찍어봤어요. 이렇게 템스강. 그 다음에 독일을 가로지르고 있는 라인강,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와 동유럽을 가로지르고 있는 다뉴브강이 있습니다. 라인강, 다뉴브. 그래서 강들이 많기 때문에 해안과 내륙 간의 교통이 원활합니다. 바다에서 강을 타고 내륙까지 배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혹시 내륙 단어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내륙은 땅 안쪽, 육지 안쪽을 말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육지 안쪽까지 배를 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유럽의 기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유럽은 크게 남부지방, 북부와 동부지방, 서부지방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여름에는 덥고 건조하며 겨울에는 따뜻하고 비가 많이 와요. 오른쪽 사진 보세요. 지중해의 모습인데요. 너무나 아름답죠. 맑고 건조한 기후가 여름에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을 하얀색으로 지어놨다 그랬죠?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전에 잘 들었던 학생들은. 북부와 동부 지역은 북쪽에 위치해 있고 육지 안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겨울이 길고 추운 냉대 기후 지역입니다. 요게 러시아나 폴란드 그리고 북쪽에 있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나라들이 있죠. 다음으로 유럽 서부 지역의 기후를 알아보겠습니다. 유럽 서부 지역은 여름이 서늘하고 겨울이 온화한 해양성 기후입니다. 응? 우리나라는 대륙성 기후라 그러는데 대륙성 기후와 반대인 기후겠죠? 그래서 여름에는 덥지 않고 서늘하고요. 겨울에는 춥지 않고 온화한 기후예요. 그래서 겨울철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 영국 신사들 항상 우산 하나 가지고 다니죠. 왜? 언제 비 올지 모르니까 비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럽의 인문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은 고대 그리스 문명이 발생한 것이에요. 또 로마 제국이란 국가가 이제 유럽에 있었죠. 그래서 그리스 문명과 크리스트교를 전 세계로 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명, 크리스트교는 로마 제국의 영토가 확장됨에 따라서 주변으로 전파됐고요. 현재 유럽 문화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크리스트교는 아시아에서 발생했었죠. 하지만 아시아에서 발생한 크리스트교는 유럽에 전파돼서 유럽 사람들의 문화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선진국 잘 사는 나라들은 뭐 미국도 있겠지만 대부분 나라들이 어디 있을까?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들이었어요. 왜? 18세기 영국에서 기계가 등장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기계가 등장하고 또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제 유럽 대들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이제는 유럽은 처음에는 제철, 철을 만드는 데 있죠. 포항제철 같은 곳, 화학, 섬유공업이 발달했고요. 최근에는 전기, 전자, 항공으로 산업의 중심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여객기를 만드는 회사 중에서 가장 큰 회사가 있는데 미국의 보잉 회사, 유럽의 에어버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유럽은 첨단 산업이 지금 발달한 나라입니다. 유럽의 북부 지역은 냉대 기후 지역이에요. 그래서 숲이 굉장히 많은데 숲에서 나무를 베서 목재, 펄프 등을 생산하는 임업과 어업, 낙농업 등이 발달하였습니다. 요 북해에 물고기들이 참 많거든요. 남부지방은 기후가 맑고 따뜻해서 그리스, 로마의 고대 유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산업이 많이 발달했고요. 선생도 유럽 여행을 갔을 때 이탈리아와 프랑스 이런 데를 돌아다녔어요. 너무너무 예쁘고 멋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대학생이 됐을 때 꼭 한번 가보도록 하세요. 유럽이 40여 개의 작은 나라로 쪼개져 있으니까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더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었어. 어떤 단체다? 중요합니다. 유럽연합, 줄임말로 EU라고 합니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현재 27개국이 가입되어 있어요. EU의 경제 규모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를 합한 경제보다 더 크다 그래요. 세계 최대의 경제 규모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EU는 같은 화폐를 사용해요. 이 무슨 화폐일까? 이게 유로화라는 화폐입니다. 같은 화폐를 사용하고요. 나라들끼리 협약을 맺은 나라들끼리는 비자 없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여권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같은 나라처럼 행동합니다. 지금 현재 유럽연합은 경제적 통합이지만 점차적으로 정치적으로도 통합되는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럼 유럽의 대통령이 나올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 러시아를 알아볼까요?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위치해 있으니까 겨울이 매우 길고 추워요. 여기서 어떤 학생이 러시아는 어떡하? 유럽하고 아시아에 걸쳐 있는데 아니 유럽보다 아시아에 훨씬 많이 걸쳐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유럽에서 배우나요? 이렇게 질문할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러시아를 유럽에 포함시켜서 많이 배우는 이유는 유럽의 러시아 수도가 어디다? 모스크바라는 도시거든요. 여기 있는 도시예요. 서울. 러시아의 수도가 유럽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유럽에 속해서 배우도록 합니다. 러시아는 옛날 때 사회주의 체제였어요. 6.25 전쟁 때 북한을 도와가지고 우리를 침략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사회주의 체제를 이제 최근에는 포기하고 1990년대부터 이제 자본주의 체제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땅이 넓은 만큼 풍부한 지하 자원이 많아요. 그래서 석유, 석탄, 철광석 등의 풍부한 지하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기계를 만드는 공업, 금속을 만드는 공업, 또 우주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우주 상공에 인공위성을 발사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생각해보면 미국일 것 같지만 전 세계적으로 제일 빨리 인공위성을 발사한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그만큼 우주 산업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네, 사회과 탐구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교과서에서 배웠던 유럽연합 있죠? EU. 어디에 있다? 본부가 벨기에 브뤼셀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서부 유럽 지역에는 이제 넓은 평양이 있긴 한데 땅이 기름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료용 작물을 재배해서 소나 양을 기른대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이 우유하고 그다음에 치즈 같은 거 많이 만들어 먹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부 유럽은 일찍부터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어 있고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시설과 그다음에 사회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선진국이에요. 이탈리아, 그리스, 에스파냐 등의 지중해 해안 지역은 이제 그 기후를 이용해서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같은 과일나무를 재배하는데요.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 올리브유 지중해산 제일 유명하죠? 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북부 유럽은 생활 수준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사회복지제도가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걸 보장한다 하거든요. 요람이란 아기가 자는 배 침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임업, 업, 낙농업 등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다음, 유럽 북쪽에는 냉대기후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들을 이용해서 목재와 펄프를 생산한다고 했었고요. 다음으로 동부 유럽이에요.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등의 동부 유럽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 구소련이제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섰어요.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다가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지금 발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부 유럽 지역 말고 따뜻한 기후와 그리스, 로마 고대 유적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을 불러모으고 있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나라 사람들은 관광 산업으로 먹고 살만 하죠. 참 부럽더라고요. 일도 안 하고 옛날 조상들이 만들어놨던 그 문화재를 이용해서 관광 산업으로 먹고 살 수 있다는 게 좀 부럽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유럽의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을 배워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하는 거 있죠? 질문거리 꼭 준비하고요. 그리고 질문 그 다음에 학생들끼리 게임할 수 있는 문제 4개 꼭 A4지에다가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이상으로 유럽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